아들이 사망 후 엄마는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래턱이 좀 나와가지고 이거 성형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들이 받은 수술이 어떤 거예요? 안면 윤곽 수술. 평소 턱에 컴플렉스가 있던 아들이 취업을 앞두고 성형 수술을 받았다는데요. 윗턱과 아래턱을 잘라 이동하고 뼈를 고정하는 수술입니다. 자, 뼈를 건드리는 만큼 큰 수술인데요. 하지만 혼자 갔다고 합니다. 광고를 보고 갈 때는 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을 다 한다라고 하고 갔는데 CCTV를 보니까 원장이 하다가 피는 막 흐르는데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하고 또 이 사람 또 가버리고. 자, 그날의 정황이 담긴 CCTV 화면입니다. 집도 의사가 수술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수술실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의사가 들어와 환자를 봉합하고 지혈 조치를 하는데요. 이후 이 의사도 나가고 간호조무사 홀로 수술실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술방 3명가 들어갔었어요. 원장이 자기는 뼈만 깎는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말했던 것 같아요. 모든 수술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광고를 보고 병원을 선택했지만 이날 이 병원에 그 시간 3명이 동시 수술을 했다는데요. 그래서 내가 다른 방에도 수술을 하느냐 이러니까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한대. 마취로 환자가 잠든 사이 수술 집도 의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일명 유령 수술인데요. 이러한 실태를 6년째 고발해온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공장식 수술대라는 것도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술을 하면 하루에 한 3명 내지 4명 수술을 할 걸 그 고용의사한테 떠넘길 때는 8명 정도로 뻥튀겨 갖고 떠넘길 수 있고 그게 20명이다 생각해보세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법의 문제, 유령 수술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소비자를 현혹하게 만드는 성형 광고 또한 문제가 된다는데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네. 이제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광고성을 많이 보고 이제 선택을 하는데 솔직히 큰 맘 먹고 이제 수술이나 시술하러 간 사람들을 좀 기만하는 행동이 아닌가. 인터넷 글을 조금만 살펴보면 유령 수술의 피해자라는 제목을 유령 의사에 대한 내부 고발 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소위 유령 수술 당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죠. 마취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수술을 책임져야 할 집도 의사가 오랜 시간 환자를 방치했고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는데요. 16년도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무면 의료행위잖아요. 그럼 무면 의료행위가 기각됐다니까. 이유가요? 뭐 이 간호조무사가 지혈한 행위에 대해서 합당하다는 거지. 이 법원은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보조해서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래의 책임이 있는 의사의 관리나 감독하에서 그런 수술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의료법 위반 자체의 문제는 면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그 의사는 뭐 다른 방에 들어가서 다른 일을 본다던가 다른 수술을 한다던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